홈팀 포르투갈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호날두가 여전히 득점의 중심에 서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좌우 스윙 패스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상대 압박을 무너뜨립니다. 콘세이상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인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며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안정적인 커버로 역습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전 후방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템포가 끊기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원정팀 아일랜드는 4-4-2 전형으로 라인을 낮춰 수비 중심의 운영을 펼칩니다. 콜린스가 수비를 이끌고 브래디는 롱패스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립니다. 메가티어는 활동량은 많지만 압박에 약하고 측면 전환 대응도 늦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강한 압박팀을 상대로는 중원 주도권을 빼앗기고 공격 전환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포르투갈이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환 패스와 콘세이상의 침투가 수비 간격을 흔들고 호날두가 그 틈을 노려 마무리를 시도할 것입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느린 전환 탓에 반격의 위력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포르투갈의 템포와 공간 활용 능력에 의해 완전히 주도될 전망입니다. 홈팀 세르비아는 3-1-4-2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이어가며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핵심 공격수로 테르지치와의 연계가 공격의 핵심 축입니다. 테르지치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구사하고 루키치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 리듬을 유지합니다. 특히 미트로비치 테르지치의 조합이 완성도를 높이며 세르비아는 세컨드 라인 가담과 전환 속도 조절로 공격 효율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원정팀 알바니아는 4-3-3 전형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편입니다. 브로야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앞세워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리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 경우 고립이 잦습니다. 아사니는 빠른 원투 패스를 시도하나 예측당하기 쉽고 바이라미는 강한 압박의 패스 정확도가 흔들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관리에서 불안이 커지며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세르비아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미트로비치가 중심을 잡고 테르지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루키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이선 침투를 유도하면 알바니아는 수비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고립과 단조로운 전개로 세르비아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세르비아가 쥐고 후반부에 미트로비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불가리아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며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니콜로프가 중원에서 수비와 볼 운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크라이프는 세컨드볼과 중거리 슈팅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템포를 조절하고 페트코프는 좌측에서 왕복 주행으로 측면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빨라지면서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중원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튀르키예는 4-2-3-1을 유지하지만 이르디즈와 귤러의 폭넓은 움직임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대각선 침투가 봉쇄되면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지고 아크티르쿨루가 고립되며 공격이 막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풀백의 오버래핑이 많아질수록 수비 전환이 늦어지고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불가리아가 초반부터 중원 압박을 강화하며 튀르키예의 템포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로프가 전진 타이밍을 조절해 간격을 유지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크라이프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르디즈와 귤러가 대각선 침투로 활로를 찾겠지만 불가리아의 빠른 압박 타이밍에 막힐 공산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튀르키예의 체력이 떨어지며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지고 페트코프나 크라이프가 중거리 한 방으로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부 불가리아의 짜임새 있는 중원 운영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홈팀 스페인은 최근 경기에서 중원 점유율 65% 이상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4-3-3 전형의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빌드업을 완성합니다. 라민 야말은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으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페드리는 탈압박과 패스 조율로 경기의 리듬을 만듭니다. 오야르사발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스페인은 초반부터 점유를 통해 상대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조지아는 4-3-1-2로 좁은 수비 블록을 형성해 역습을 노립니다. 퀼리탈리아가 빠른 가속으로 반격의 출발점을 만들지만 팀 템포가 느릴 때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메크바비슈빌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강한 압박에 흔들리고 로브자니제는 세컨드볼 연결 이후 전개 속도가 부족합니다. 수비 라인이 깊어지면 스페인의 인버티드 구조의 중원 수적 열세를 보이며 체력 저하 시 라인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스페인이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템포를 주도하며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민 야말의 빠른 돌파와 페드리의 패스 조율이 조지아 수비를 흔들 핵심이 될 것입니다. 조지아는 클리탈리아 중심의 역습으로 변수를 노리겠지만 전개 속도와 체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페인의 압박이 강해지고 조지아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주도권과 템포 유지 능력 모두에서 스페인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홈팀 이라크는 최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완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투톱 조합인 후세인과 바예시가 각각 피지컬과 기술을 겸비해 전방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입니다. 후세인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결에서 정확도가 높고 바예시는 프리킥 코너킥 모두 위협적인 킥을 보여줍니다. 알 아마리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볼순환으로 팀 템포를 조율하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라크의 세트피스 전술은 아시아권에서도 최상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정팀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기에서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이 잦은 편입니다. 4-5-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중앙 밀집이 심해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사난타는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제공권에서는 약하고 피크리는 압박을 받을 때 볼 터치가 흔들립니다. 또한 레인더스의 공격 가담 후 수비 폭기가 늦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볼 대응력과 세트피스 수비 마킹 정확도도 낮아 높이 싸움에서 불리한 전형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이라크가 초반부터 높은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바예시의 정교한 킥과 후세인의 제공권을 앞세워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는 블록을 낮추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 불안이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이라크의 공중전 압박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싸움에서 격차가 커질 전망이며 결국 이라크의 세트피스 완성도와 제공권 우위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